똑똑, 여보, 마누라 나왔어요. 당신이에요? 잠깐만요. 문 열어드릴게요. 찰칵.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플라톤 스승님과의 수업은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 아주 좋았어요. 갑자기 구술 시험을 본다고 하시면서 문제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답하셨나요? 잘 대답했지. 총 5문제를 내셨는데 5문제 다 시원하게 대답했답니다. 잘 하셨네요. 역시 당신은 정말 똑똑해요. 꼭 아리스토텔레스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보,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당신은 내 이름도 아직 모르. 그런가요? 가끔 헷갈리네요. 시험 문제 나오면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헷갈려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손에 든 건 뭐예요? 오늘 시험 잘 봤다고 톤 스승님이 소고기 사 먹으라고 3,000원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여기 소고기 좀 사왔지요. 에게, 소고기 3,000원어치를 어떻게 먹어요?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소고기도 왕창 사주고 당신 갖고 싶은 명품 핸드백도 사줄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날 조금이라도 생각하기나 하나요? 생각하다마다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작사를 해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싱글 앨범도 내었는데요. 정말? 그럼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이 내 안에 있는 내 아내라오. 제목부터 죽이지 않소? 당신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심정을 표현했다오. 제목은 멋진데 노래가 좋아야지요. 빨리 들려주세요. 그래요. 내가 한번 틀어줄게요. 이 노래 듣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아내라고 치시면 항상 들을 수 있다오. 노래 홍보 그만하시고 빨리 좀 틀어보세요. 당신이 날 위해 작사했다니 참 궁금하네요. 자, 나갑니다. 큐! 긴 머리 휘날리며 내게 다가와 살짝 고개 떨군 너의 모습에 세상 모든 것이 신비해 보여. 내 안에 파고든 사람 있었죠. 모든 게 궁금하고 행복한 시간, 널 만난 세상이 너무 좋았죠. 별거 아닌 한마디에 함께 웃었던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되었죠. 영상 편집도 절 위해 직접 하셨네요. 고마워요. 나머지는 안방에서 들어볼게요. 그래요? 그런데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자기 방에 있겠죠? 불러볼까요? 아들, 아들, 아버지 오셨다. 빨리 나와봐라.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 네 요즘 잘 지내나? 예, 아버지 잘 지냅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고? 모릅니다. 임마, 자기 이름도 모르는 놈이 어디 있노? 이 바보야. 아직 아버지가 안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안 지어줬나? 그래, 네 원래 몇 살이고? 예, 20살입니다. 20살인데도 이름이 없나? 예, 없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 부르노? 노네라 합니다. 노네임을 줄여서 노네라 합니다. 노네, 잘 논다. 놀긴 뭘 놀아. 공부를 해야지. 네 요즘 학교는 다니긴 다니나? 예, 이번에 전교 1등 했는데요.
전교 1등 잘했네. 그래도 이름이 논에는 안 된다. 그럼 제 이름이 뭡니까? 그냥 니 코가 좀 크니까 니코마코스라 하자. 니코마코스 싫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제 이름으로 지어주시지요. 됐다. 그냥 할아버지 이름 쓰면 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니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노?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톤 스승님을 만나 뵙고 왔거든. 톤이시라면 철학자 플라톤 선생님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스승님 아이가. 그런데요, 니는 나랑 내 스승님이신 플라톤과의 철학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느냐? 알다마다요. 제가 누구 아들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아버지가 너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 대답을 해보거라. 너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느냐? 이 그림 제목은 무엇이고 또 누구의 작품이냐? 꽈배기 문제다. 꽈배기 문제 맞네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아닙니까? 잘 아는구나. 이 그림이 그리스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내가 영상으로 보여주마. 자세히 보거라. 잘 봤지?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누군지 아느냐? 알죠? 그 두 분은 바로 아버지 스승님이신 플라톤과 우리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십니까? 제가 원을 한번 그으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오른손을 보거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보거라. 두 분의 손이 가르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잘 확대했구나. 근데 니는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되느냐? 아버지 스승님이신 플라톤이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닌 이데아를 향한 이상 세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손바닥으로 땅을 향하고 있는데요. 땅은 현실을 뜻하며 현실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구나. 맞다. 그 점에서 나는 스승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단다. 그럼 왼손을 잘 보거라. 스승님과 나는 책을 한 권씩 들고 있는데 무슨 책인지 아느냐? 알다마다요. 학교에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던 문제 아닙니까? 일단 화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 스승님이신 플라톤이 들고 있는 티마이오스라는 책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중심으로 삼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를 정리한 책이라 볼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들고 계신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은 지상의 인간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윤리적 방법이 있는지를 기술한 책입니다. 잘 아는구나. 그런데 봐라. 그 책 이름이 네 이름과 같지 않느냐? 멋지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자. 아들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광장으로 나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눠보자꾸나.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랑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모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니 참 좋군요.
근데 아버지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궁금하네요. 그래, 난 이곳 아테네 출신이 아니다. 난 북쪽 스타게이로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니랑 이름이 같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아케도니아 왕인 아인타슈 3세의 친구이자 또 주치의였고, 어머니는 부유한 가문의 후손이셨다. 나는 뜻한 바가 있어 17살 때 아테네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그래서 플라톤 스승님을 만나 아케데미아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아버지는 플라톤 스승님과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 많이 다르단다. 플라톤 스승님은 이 세상은 전부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고 하시고 그 세계를 이데아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단다. 나는 이 세상이 문제는 좀 많지만 진짜는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고로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플라톤 스승님은 저기, 즉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지만 나는 여기, 즉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그럼 최고로 좋은 곳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도 스승님과 다른가요? 그래, 그것도 좀 다르다. 플라톤 스승님은 최고로 좋은 곳을 정의라고 했다. 나는 행복이라고 본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로 좋은 것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행복이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내 주장이다. 그럼 플라톤 스승님은 어떤 의견이신데요? 그래, 플라톤 스승님은 좀 다르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데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철학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상도 그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철인정치라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 말씀이 더 공감이 가네요. 그럼 아버지,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구나.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영혼의 활동이 필요한데 이것을 난 탁월성에 대한 영혼의 어떤 활동이라 표현한다. 그 탁월성을 나는 아레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아버지, 무지 어렵게 들리네요.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 좀 쉽게 설명하면 행복해지려면 아레떼에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동양의 덕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미덕이라 볼 수도 있는데, 즉 막 살아서는 안 되고 미덕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친절, 포부, 정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덕을 추구하면서 살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쉽네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중용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래, 중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그냥 밋밋하게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양극단을 피해 그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중용이라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 그 중용의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란다. 우리는 지혜의 중용을 발휘해야 하는데
모자라면 미련함이 되고 넘치면 약석바람이 되게 된다. 용기도 모자라면 비겁하게 되고 또 넘치면 만용이 되고 절제 또한 모자라면 탐욕이 되고 넘치면 금욕이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모자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단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단다. 그럼 아버지, 그 중용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나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중용은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과 넘침을 알아가면서 찾아가는 것이다. 즉 일상 속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그 중용을 찾고 그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덕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단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자 열쇠라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겠느냐? 예, 아버지. 정말 쉽게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열심히 중용의 지점을 찾아가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플라톤 스승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를 꿈꾼 이상주의자라고 한다면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현실주의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 스승님은 나의 훌륭하신 스승님이자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이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와는 세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단다. 우리 아들이 잘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후세에 잘 전달되면 좋겠는데 걱정이구나. 아버지,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을 은준인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재미있게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잘 소개해달라고 얘기 다 해놨습니다. 멋지죠? 그럼 은준인TV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팍팍 눌러줘야 힘이 나서 계속 만들 것 같구나. 그럼 아버지가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구독자 여러분, 저 레스형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은진인TV에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잘하셨네요. 그런데 은진인TV가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대요. 정말 대단하죠? 정년 퇴직 후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잠시 보니 채널 영상이 아주 다양하구나. 소타이틀로 퇴직 후 이 남자가 노는 법이라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전문 작사가로 활동하면서 얼마 전 경주 아리랑도 작사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경주 아리랑이나 한번 듣고 마치자꾸나. 예, 아버지. 경주 아리랑이 벌써 경주에서는 경주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